산부인과 의사 확인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르가즘에 관련해서 올린 영상들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에서 좀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오르가즘에 대한 거랑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런 거에 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의사는 오르가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것도 오르가즘이냐. 원래는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오르가즘이라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식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르가즘을 너무 막 대단한 걸로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나의 오르가즘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것도 오르가즘이고 저런 것도 오르가즘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오르내샷을 많이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들이랑 오르가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어요. 오르내샷은 저희가 클리토리스와 G스팟 그리고 이제 질 전반에 감각을 좀 깨워주는 이런 시술인데요. 감각을 조금 더 증폭시키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똑같은 시술을 하시고도 보통은 제가 한 3개월 정도 후에 좋아지는 정도를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만 지나서도 너무 좋아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지나서 왜 아직 안 좋아지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응들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르가즘이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시술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질필러를 하면서도 제가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 있는 좀 이제 꽉 차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없던 오르가즘을 이거 시술만으로 다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르가즘은 이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해요.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질이 좁고 파트너의 성기가 크고 이런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르가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평생 오르가즘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병리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 섹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감 이런 것들도 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랑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함께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시술만으로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가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 건 오르가즘의 단계를 나눠서 우리 학생 때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오르가즘의 첫 번째 단계는 흥분이에요. 내가 어떤 성적 자극을 받아서 눈으로 봐서 파트너가 어떻게 말하는 걸 들어서 터치를 느껴서 어떻게 점점 이제 흥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과정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단계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자극 이런 걸로 인해서 보조 단계를 겪는 거죠. 그래서 확 올라갔다가 끝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또 떨어지는 릴렉스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르가즘을 천천히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커다란 산이고 여러 개 생기는 산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야트막한 언덕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오르가즘이에요. 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이 이제 배란기일 때 이럴 때 느끼는 거랑 또 생리 직전에 느끼는 거랑 다를 수가 있고요. 똑같이 오르가즘을 겪어도 오르가즘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여성이 똑같은 파트너랑 한다고 했을 때도 파트너가 달라지게 되면 남자친구가 바뀌게 되면 이제 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극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리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아끼느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여성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정도나 빈도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데 이게 오르가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흥분이 되면서 흥분을 일단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점점 심박수가 빨라지고 내 기분이 좀 고조되는 걸 느끼는 거 그리고 어떤 지점 후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든지 넘어가든지 기절을 하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이제 릴렉스가 되고 좀 졸리는 느낌이 들고 행복감이 들고 안정감이 든다 이러면 오르가즘이 어느 정도 생겼다가 지나간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명확한 구분이 안 될 수는 있고요. 댓글들을 보면은 내 여자친구는 정말 소리 지르고 막 벌벌 떨고 이러던데 울던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혹은 그런 감각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그런 리액션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꾹꾹 누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리 하나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액션을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여성분들에게 오르가즘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면은 오히려 소리를 더 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 소리에 자기가 흥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파트너에게 잘해봐라, 넌 잘하고 있다 이런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더 흥분돼서 더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참지 마시라. 적어도 일부러 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나오는 거를 참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내는 것도 뭐 해볼 만은 하죠. 점점 이제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섹스를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허용 범위를 넓혀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고 나는 뭐 불은 꼭 꺼야 되고 뭐 전에 이걸 해야 되고 후에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그 규칙들이 너무 많으면요. 이게 이성의 뇌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오르가즘 느끼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분들 뭐 혹은 이전에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거 관련하지 않아서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뭐 생각할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정말 힘들다 이랬을 때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내 오르가즘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 이럴 때 오픈 마인드가 됐을 때 훨씬 더 느끼기 쉬운 컨디션이 되는 거거든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섹스에 대한 나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내려놓고 좀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느끼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게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파트너에게 이런 모습은 보여줘도 되지만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부끄럽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거기 신경 쓰느라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르가즘을 더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오르가즘은 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는 맞고 뭐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충분히 좋은 느낌이다 그랬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증폭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분수가 나와야지 그거가 진짜 오르가즘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나온다고 해서 더 좋은 거고 안 나온다 해서 절적으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왔을 때 뭐 느낌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걸 오히려 불편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느꼈을 때 느낌이 좋은 것들 그리고 뭐 자극했을 때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자세라든지 자극했을 때 좋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나의 뭐 긍정적인 경험, 오르가즘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시술만으로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고요. 시술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만드는 거, 좀 더 자극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자극을 더 줄 수 있게 물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만들어드려도 나는 이제 관계할 때마다 아프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거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 건조증이 생기면서 파트너랑 관계할 때 아픈 걸 경험을 했다. 질 건조증을 해결을 해서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부분 그거부터 해결을 해드려야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돼요. 나는 오르가즘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졌어 라는 분들은 이게 감각이 둔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셨거나 아픈 거, 통증을 경험하셨거나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료해 나가는 게 오르가즘의 치료 중에 하나예요. 통증이 느껴진다, 불편하다 이랬을 때는 꼭 파트너와 상의를 하셔서 통증이 느껴지는 자세 혹은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고 그 통증 뒤에 나는 좀 쾌감이 온다 이랬을 때는 뭐 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이게 통증이 생기면서 더욱 불쾌감으로 가서 이게 두려워지고 다음에도 아플까봐 불안해지고 이런 요소가 된다면 오르가즘은 정말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르가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네 건 틀리고 내 거는 맞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되게 사소하거나 좀 작은 것 같은 오르가즘도 충분히 내가 섹스에 대해서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니까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나의 즐거움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